네, 어벤져 전략회의 6월 7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지금 거의 도착해서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최대 관심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아마 재판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판사가 판결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소식은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일단 이 지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자체가 경기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판결이 주문을 일단 계속 읽습니다. 그 판결 이유를 쭉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징역 몇 년 이걸 지금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판결문 자체가 꽤 길 겁니다. 지금 오늘 2시부터 이제 판결문 선고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양이 굉장할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뇌물 혐의,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관리법 위반, 위증교사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시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문을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15년이 이제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북 송금 관련된 외국환권 위반 이게 지금 징역 3년이 구형이 됐거든요. 그 부분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단 판사가 판결문을 쭉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현장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이 이 내용 자체를 하나씩 지금 속보로 지금 일단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까지 들어온 속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인다.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화영이 지금 북한을 보냈던 쌍방울과 함께 보냈던 8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그다음에 이재명 방북 300만 달러. 이것은 일단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했던 관련된 사례금으로 보여진다. 자, 그런 뉴스가 있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방송에서 곧 이제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자, 이쪽으로 튀어오시죠. 네. 우리 또 정희진 변호사 지금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자, 지금 일단 법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사 방북 관련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일단 내용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 같습니다. 아마 지금 판결문들을 계속 쭉 읽고 있고 이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형량을 때릴 것인가 이걸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 15년 구형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거는 이제 3년이고요.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서 12년입니다. 합의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요 관련된 이게 아마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일단 대북 송금이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형량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 수원지법에서 이 관련된 지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지금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고 판결문을 판사가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기 때문에 지금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이제 문자로 회사에다가 이제 송출을 하면 회사에서 지금 내려지는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 변호사님 오셨는데 네. 빨리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속보로 보면요. 대북 송금은 경기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다 유죄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유죄가 아닐 수가 없죠. 네네. 왜냐하면 공범이 불었는데 아무리 그 다른 사람이 네. 그 뭐라 그럴까 그 다른 공범이 부인한다고 해도 판사가 바보입니까? 공범이 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량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유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15년도 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읽은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쌍방울 대북 송금은 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해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뉴스가 각 지금 방송사나 신문사의 속보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쭉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핵심적인 사안은 일단 유죄로 판사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제 마이크 이제 가까이 네네. 하시라 그래요. 얼마나 이제 형량을 내릴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에
일단 판결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뭐 전적인 유죄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뇌물죄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환 관리법 위반, 네네. 그 다음에 위증교사 뭐 해서 4가지 혐의잖아요. 이게 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누구야 이화영 부지사가 네.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음. 한 3억 3,500만 원 정도 돈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뇌물이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법원이 12년을 구형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화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죄도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국가보안법으로는 기소를 안 했으니까 단순히 외국환 거래법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교사 이 2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이 조금이라도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형량이 더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선이 더 많을 텐데 그런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굉장히 그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북한에다가 돈을 상납한 거고 그렇죠. 그 북한에 돈을 상납한 주체가 쌍방울이냐 아니면 경기도냐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금 나오는 속보가 경기도 지사의 방북 대가로 대가다. 300만 불이 간 게 인정이 된다. 그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300만 불이 그러니까 500만 불 플러스 300만 불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 300만 불이 방북 대가란 말이에요. 네. 그 방북을 누구를 위한 방북입니까? 이화영을 위한 방북입니까? 아니면은 김성태를 위한 방북입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방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제3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 농후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끝까지 이 재판의 신빙성이나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정말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이 재판의 결심이 언제 됐었냐면, 그러니까 변론 종결이 네. 언제 됐었냐면 4월 8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4월 8일이 변론 종결일이 아니고 판결 선고일이었으면 네. 4월 8일이면 언제입니까? 아유. 4월 10일 총선 이틀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늘과 같은 이제 판결이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때 판결이 나왔으면 그러면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독님, 좀 전에 우리 올려준 속보 있죠? 그거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네.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서 김성태 진술을 수긍한다. 그리고 이화영의 항변을 배척한다. 자, 요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서 김성태의 진술. 자, 김성태의 진술을 수긍한다. 이화영의 항변을 배척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화영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이 나노스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계속 했다라는 것인데,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김성태 진술을 수긍했다는 거는 이제 이 대북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즉 이제 지금 이화영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미로서 저는 읽히는데 네네. 이 지금 판사의 이야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5월 14일 날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4월 8일은 이화영에 대한 결심 공판이었고 네네. 5월 14일에 김성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고 네.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은 7월 12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심 공판할 때 그때 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네. 뭐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나하고는 20년 동안 형 동생이었던 뭐 그거 네네. 사이다. 그 다음에 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받을 때 뭐 탁자를 꽝꽝 치면서 검사한테 삿대질하고 소리 질렀다. 뭐 그 다음에 뭐 내가 햄버거도 못 먹겠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네.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돈 쌍방울 돈 800만 불이 북한으로 넘어간 건 맞는데 이러한 대북 사업의 주체가 쌍방울이 아니었다고 아, 했어요. 쌍방울이 아니었다. 그때 대북 사업의 주체는 명확하게 김성태 회장이 네.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북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였다. 경기도였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의 주체였다라고 하면요. 그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 그렇죠. 흔쾌히 내지 않았을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김성태 회장이 돈 내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2018년 11월에 야 성태야 좀 이거 내가 큰일 났다. 그럼 내 지사님한테도 깨지게 생겼고 북한의 김성애한테도 지금 아주 닭다리다. 네.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해 달라. 그때 김성태 회장이 즉답을 안 했어요. 즉답 안 하고 그 다음 달에 12월 달에 단둥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부수도 만나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북한 사람들 만나고 그때 비로소 결심했다고. 네. 만약에 쌍방울이 뭐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먼저 제안하기도 전에 먼저 형님 내가 500만 불 쏘겠습니다. 내가 사업하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방북 비용이 처음에 300만 불이 아니었어요. 네. 방북 비용이 처음에는 500만 달러였다고요. 500만 불이었는데 그거를 300만 불로 네. 그 김성태 회장이 깎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걸 왜 깎았습니까?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사업하려고 북한에 잘 보이려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깎을 이유가 없이 그냥 뭐 내 사업대로 했겠죠. 하지만은 김성태 회장은 800만 불 어거지로 내기 싫은 돈 낸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줬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누구 말을 믿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김성태의 진술이 수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원의 이야기는 결국은 대북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였다라고 경기도였다. 하는 걸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일단 속보는 법원이 일단 대북 송금 이거는 경기도 방북 관련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판사의 설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서 김성태의 진술을 수긍한다. 그리고 이화영의 항변을 배척한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정 변호사 요 해석을 했듯이 결국 대북 사업의 주체는 쌍방울이 아니라 결국 경기도였고 경기도가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은요 개인 기업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예를 들어서 지자체 공식 단체하고 북한이 대북 사업을 하지 개인 단체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아산 같은 경우도요 정부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현대아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경기도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쌍방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방울이 북한에 가서 뭐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광물 채취권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를 다 이제 따내는 조건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뭐냐면 뭐 옥류관에 경기도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특히 당시에 이제 북한에 자금을 보내는 과정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쌍방울 직원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달러를 바꿔서 왜냐하면 북한으로 바로 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돈을 전부 다 달러로 해서 북한 공항에 중국 공항에 내려서 돈 전달해주고 바로 또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복대에다가 뭐 온갖 돈을 갖다 숨겨갖고 돈을 갖다 모아서 그게 생각해보면 5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달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쌍방울 직원들이 전부 다 임원들이 동원돼서 중국 가서 전부 다 돈을 전달해주고 왔다는 게 다 그때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 300만 불 보낸 게 네. 뭐 예컨대 대동강 맥주 판권 비용으로 500만 불 준 맞아요. 겁니까? 네. 옥류관 냉면집 그 판권 비용으로 300만 불 준 겁니까? 네. 아니잖아요.
500만 불은 무슨 비용이냐? 스마트팜 비용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팜을 김성태가 이야기했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스마트팜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18년 7월에 김성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자마자 북한으로 훅 날아가요. 이화영이 예, 예. 이화영이 그 부지사 되자마자 음. 북한으로 날아가 가지고 아주 그냥 허세 피우다가 북한 사람들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 김성희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김성희가 조평통에 무슨 그도 상당한 고위직이었는데 네. 그때 코가 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김성태한테 대납해달라고 한 거예요. 대납하는 건데 무슨 김성태가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300만 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 300만 불 내면 뭐 이것저것 북한에서 해주겠다라고 김성태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영철의 서신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너무너무 명백한 거였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간단한 사건 가지고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혹시 다른 판결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마조마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신진우 부장판사는요 굉장히 엘리트 판사예요. 네네. 제가 그 찾아봤더니 경북대 부서울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 재수도 안 하고 서울법대 들어가가지고 네. 아주 시험도 사법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도 이제 대전지방법원도 쭉 해가지고 좋은 그 요직에만 쭉 있었던 그런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무리한 판결이나 이상한 판결을 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김성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김성애가 누구냐 하면 옛날에 김여정이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만났을 때 그때 옆에 있었던 게 바로 김성애입니다. 굉장히 북한에서는 아주 핵심 요직에 있는 인물이고요. 바로 이제 그 김성애가 당시에 이제 이 파트너로 스마트팜 사업으로 왜냐하면 500만 달러를 준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김정은한테 바로 직보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이야기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쪼이겠어요. 근데 당시에 경기도 의회가 이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하면 당시에 아시겠지만 대북 제재가 실시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북 제재가 실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500만 달러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이걸 뭐 소위 나가리 시켜버렸습니다. 소위 이제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저쪽에서는 계속 쪼고 왜 돈 안 주느냐 지금 약속했는데 왜 돈 안 주느냐 계속 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태야 네가 좀 대신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너 저거 하면 너 대북 사업 다 저거 할게. 그런 식으로 해서 500만 달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쌍방울 임원들이 전부 다 돈을 갖다 복대 차고 돈 넣고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김성애입니다. 해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트렁크 이 가방에다가 넣어서 그걸 이제 북한의 그 누굽니까 조평통 리호남하고 얘들이 이제 갖고 북한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된 거고 특히 당시가 보면 문재인과 김정은의 어떤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냉각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북미회담 이게 자체가 다 결렬이 되고 굉장히 차가울 때였어요. 자, 그럴 때 이 당시 이재명이 내가 한번 가서 뭔가 한번 뚫으면 굉장히 아마 나한테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바로 방북 이벤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조평통 이제 그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또 저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가서 그때 뭐 세미나도 열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갔던 그 바로 실무 책임자가 바로 이화영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화영의 지금 오늘 이 재판이 결국 당시에 이 모든 사업을 총괄했던 이재명의 어떤 혐의로 바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 김성애가 누구냐면요. 네. 1965년생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김영직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아하. 그런데 김성애가 출신 성분이 나빠요. 김성애 부모님들이 서울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쉽게 말하면 남한 출신이니까 별로 출신 성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렇게 출세한 거는 김성애가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필력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뭐 샹그릴라 어쩌고저쩌고. 네.
그때도 김성애가 그 참석을 갖다가 했었어요. 네. 김정은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저 당시에 2018년 당시에 통일선전부의 통일전선 책략 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아, 굉장한 요직을 맡고 그럼 완전 있었는데 전략실장인데 그죠? 그렇죠. 그런데 2018년 11월에 김성애가 심양을 가요, 중국에. 네. 지금 중국의 선양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음. 김성태를 만나요. 김성태를 만난다. 김성태를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하소연을 갖다 하느냐? 아이 그 김성태 동무 내가 이화영 동무의 말만 듣고 김정은 위원장님한테 경기도에서 500만 불 스마트폰 비용으로 뜯었다고 어허. 자랑을 갖다가 했는데 이 이화영 동지가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씹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잘못하다가 다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바로 숙청이죠. 저. 그러니까 나랑 이름 비슷한 김성태 동지가 서울 가가지고 이화영한테 네. 이야기 좀 해달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11월에 들어갔는데 이화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 성태야 네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12월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법원이요. 쌍방울 스마트팜 도지사 방북비 대납 외국한 거래법은 무죄다. 이렇게 지금 또 선고를 나왔네요. 지금 법원이 쌍방울 스마트팜 도지사 방북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외국한 거래법은 무죄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글쎄요, 그거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네네. 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이 부족했을 때 네네. 외화가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아주 그 규정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규정들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형사처벌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그게 좀 뭐 많이 이제 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 외환을 반출했다고 해서도 네.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한 거래법은 무죄다. 쌍방울 대법원 이화영은 유죄고 방북 사례금 보기에는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쌍방울 대구 송군 이화영은 유죄고 방북 사례금 보기에 충분하다. 방북 사례금 보기에 아마 법조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나 뭐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네네. 지금 나온 속보는 쌍방울 대구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은 유죄 인정. 방북 사례금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지금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은 200만 달러를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00만 달러네요. 그죠? 쌍방울 대북송금 200만 달러를 지금 경기사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200만 달러 우리가 알기로는 이 전체 돈 중에서 네네. 이게 아마 200만 달러만 인정한 건지 그는 좀 적어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봐야 이화영에 되겠네.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는 저건데요. 전체가 지금 어떤 게 유죄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15년 구형보다는 꽤 낮은 형량인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닙니다. 1심 징역 9년 6월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 관련해서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지금 선고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9년 6개월. 그러니까 15년에서 한 뭐 5년만 깎아줬네요. 그죠? 9년 6개월. 네네.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지금 선고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감독님 그거 한번 그 캡처를 한번 옆에다 띄워주세요. 네. 자, 지금 방금 대북송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이화영 1심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9년 6개월. 15년 구형을 했는데 9년 6개월 정도면 뭐 보통 그 정도 선고하죠. 15년에 9년 6개월, 10년 정도. 15년 한 10년 정도 네. 그 정도는 선고를 갖다가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외국환 거래법을 무죄로 봤다라고 하니까 네네. 외국환 거래법 구형이 3년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3년 안에는 외국환 거래법하고 증거 그 인멸 교사가 들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1년 6개월 그 때린 거 아닌가 싶고 네. 그 다음에 징역 12년 저 구형했단 말이에요. 네. 그 12년에서 8년을 갖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3년에서 1년 반을 인정을 해서 9년 6개월 한 건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뭐 결국은 이제 저희 뭐 그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사가 쭉 나오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워낙 관심 있는 사안이나 지금 뭐 계속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사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화영에 대해서 지금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9년 6개월 선고했고 아까 제가 점프했던 그 외국환 거래법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속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200만 달러는 이렇게 했고 쌍방울 스마트팜은 무죄다.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9년 6개월 선고했고 쌍방울 스마트팜은 무죄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팜 사업에 돈 준 거는 무죄고 그다음에 200만 달러 그러니까 대북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한 돈 네네. 그거는 아마 유죄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스마트팜은 외국환 거래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이 무죄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팜 비용 보낸 거는 뭐 그거는 뭐 이거는 스마트팜 비용은 이화영의 그 뇌물죄가 아니니까. 네네. 이화영의 뇌물죄는 뭐냐면은 김성태한테 받은 법인카드 뭐 차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죄로 다 인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비용은 이화영한테는 외국환 거래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방북 비용 같은 경우는 이화영한테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인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게 제3자 뇌물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이게 이제 혐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판결을 내렸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뭐 그 큰 틀에서는 특별히 그 예상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지금 듭니다. 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선고 이유가 쌍방울 대북 송금은 도지사 방북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거. 이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화영이 보낸 돈 이거 자체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서 보기에 충분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인정을 했지 않나. 대북 송금은 유죄다. 자, 이렇게 일단 지금 선고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화영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거 이거를 상당히 좀 지적을 했네요. 네네. 그 사실은 신진우 부장도 사람이니까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거지로 재판을 질질 끌려고 했던 게 눈에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 측의 그 변호인이 뭘 했습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갖다가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결심할 때쯤 됐는데 그때 뭘 또 끄집어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연어 같은 것들 또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진짜 한 20년 때렸을 것 같은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래도 양반이라 뭐 한 9년 반 정도 그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재판부가 이화영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의미는 결국 이화영이 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재판 지연을 한다든지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진술을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이 계속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사가 저런 의미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반성의 빛이 없다. 원래 우리가 선고 내릴 때 형량을 깎아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보면 이제 반성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반성의 빛이 있으면 형량을 깎아주는 이제 그게 되는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을 지금 아마 재판부가 오늘 똑부러지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화영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화영이 뭐 10년 받든 얼마 받든 자기 그 범한 범죄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 판결 그 판결 이유 중에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방북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담겨져 있으면 네. 그러면 또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환 거래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판결 이후가 어떤 내용이 그 설시가 될지 검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한 1심, 오늘 사실 방영철도 오늘 선고가 내려지죠.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구형은 15년이었습니다. 그냥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 일단 이 이화영이 이제 이 보낸 이 대북 송금 이게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인정을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대북 송금이 경기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또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들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사업은 일단 무죄로 봤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외국환 거래법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스마트팜 사업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이제 그쪽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제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는 이제 무죄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뇌물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징역 9년 6개월. 를 1심에서 일단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일단 지금 구체적인 선고의 내용,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관계, 고리 뭐 그런 것들이 나와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아마 재판 판결문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데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가 인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판결문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가운데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뭐 법정 구속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네네. 구속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번에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보면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결정할 거예요. 네, 오늘요? 네네. 왜냐하면 보석 신청을 이화영 부지사가 4월에 했는데 네. 5월에 그 보석 신문 기일이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라고 이화영 측의 김현철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재명도 유죄가 된다라고 아마 그쪽에서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석 신청을 하면 보석 신문 기일을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을 갖다가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까지도 결정하지 않은 걸 제가 보고 그 이화영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이화영이 풀려 나오기는 글렀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이 맞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또 항소심 관련해서 그 구속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게 또 6개월이란 말이에요. 항소심도 6개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는 또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6개월을 어떻게든 보낸 다음에 항소심 판결 나오기 전에 그 6개월이 지나가도록 해가지고 또 풀려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쓸 것이라고 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그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됐는지 참 희한하다, 참 한탄스럽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제 김성태에 대한 선고는 7월 달에 예정이 돼 있죠. 7월 12일입니다. 네, 7월 12일 날 김성태가 이제 요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분리 선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분리 선고를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김성태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 일단 단면적으로 나온 지금 판결문을 보면 일단 이 이화영에 대한 이제 이 대북 송금 사업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 자,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 요거에 대한 선고 공판인데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방용철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좀 헷갈렸던 게 아마 방용철 선고량을 아마 이화영 부장이 헷갈렸던 것 같은데 1년 6월을 방용철에 대해서는 선고를 했습니다.
방영철에 대해서 1년 6개월을 일단 선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화영이 받았던 거는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또 스마트팜 사업으로 500만 달러, 쌍방울이 대신 내주로 북한 측에 내게한 혐의, 뭐 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좀 잠깐 나왔지만 방북 비용 거기에서 200만 달러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인정이 돼서 지금 현재 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화영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 차압돼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거 원래 이제 이런 그 벌금이나 추징금이 나올 것 같으면 그걸 한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다 팔아버리면은 뭐 그 도루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징금이 3억 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네. 그만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벌금은 그야말로 형벌이니까 네. 그건 또 벌금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진짜 이제 뭐 다 그냥 개털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형에 대해서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9년 반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당연히 항소하겠죠. 이화영 부지사도 항소할 거고 음. 검찰도 항소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는 뭡니까?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추징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 김성태 회장한테 3억 한 2, 3천? 네. 그 정도 되는 돈을 뇌물로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이득이니까 그건 박탈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국가가 뺏는 거고요. 벌금은 말 그대로 벌금입니다. 아. 벌금은 말 그대로 잘못했으니까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봐라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그 선고하는 게 그게 벌금이니까 네. 둘 다 내야 되는 거죠. 사면 되더라도 이게 뭐가 추징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추징금은 내야 되고 추징금, 벌금은 형벌이니까 형벌이니까 안 내도 되죠. 사면이 될 수 있는데 네. 추징금을 내야지 사면이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그게 이제 한명숙 같은 경우가 추징금을 아직까지 안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징금은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추징금이 안 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게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벌금은 보통 사면이 되면 벌금은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네네. 지금 그래서 이화영이 보니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인데 지금 이화영이 보니까 아마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변호사 비용도 뭐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을 저는 좀 그 의문 가진 게 뭐냐면 아마 이제 정번에 박찬대가 이 와이프를 만났잖아요. 네네. 만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뒤집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비용을 댈 비용도 없을 거예요.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그 김광민 변호사가 민주당 출신 경기도 도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이번에 변호사 하는 것인데 네네. 아마 그런 관계에서 뭐 좀 뒷배를 봐줬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솔직히 의문도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해광에 서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쭉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들 게 없었을 텐데 음. 아마 제 개인적인 그 추측으로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는 네. 우리라도 먹고 살게 해줘야지 당신 뭐 하는 거냐. 당신은 그냥 깜빵에서 10년을 썩든 20년 썩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확인은 안 되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별로 도움 안 됐을 겁니다. 네. 오히려 그 반대가 만약에 진짜 그 뭐 재판장이 이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제대로 판결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독하게 마음 먹었으면 9년 6개월이 아니라 진짜 20년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재판을 진행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 비용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그 의미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소심을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재판부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 위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다만 재판부는요 뇌물 혐의 가운데 이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킨텍스 대표이사 취임한 기간은 뇌물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건 뭐 대세의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재판부가요, 이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환전 등을 통해서 북한에게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나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일단 재판부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을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네네. 그건 뭐 자백한 거니까 당연히 신빙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형을 할 때 음.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김성태 회장이 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자료를 임의로 다 제출을 갖다가 했대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잘못이다, 이건 그 거짓말이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뭐 사실이겠네. 그 김성태 회장이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제출한 대북 송금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노력을 했다. 이게 검찰의 이야기였으니까 검사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판사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네요. 이제 이화영 징역 8년 내 벌금 2억 5천만 원, 스마트팜 대북 송금은 유죄, 유무죄는 뭐 따로 이제 공시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1년 6개월 해서 9년 6개월. 네네. 그러니까 8 플러스 1년 6개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9년 6개월. 그렇게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선고를 했고요. 이제 재판이 오늘 이제 1심이 1대 이렇게 끝이 나면 이제 아마 항소심 이제 벌어질 것 같고 아마 재판 내용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재판 내용이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혐의와 수사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네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